오늘 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늪으로 영원히 빠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국가가 할 일이 있고 해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 국민들 소득 높여서 경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장기 처방이 아니라 단기 처방, 즉 소득 주도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무조건 80만 명 늘리겠답니다. 비정규직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답니다. 최저임금도 무조건 올리겠답니다. 이러면 가계소득이 올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생산이 늘고,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참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각국은 이 방법을 당장 시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문재인식 성장은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 처방 중에 장기 처방이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식 처방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경제가 정상궤도로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케인즈는 말합니다. 수요 부족인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정상궤도인 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 느린 공무원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환된 정규직을 시장 상황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르기 시작한 최저임금을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연코 못합니다. 아니, 더 늘어나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을 누가 냅니까? 결국 나라 빚 아니면 국민이 세금 내야 합니다. 그리스 보지 않았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집권하면 공무원 늘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잘리지 않고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최고 수준의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가 겪고 있는 국민적 고통과 국가적 치욕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지금 프랑스는 저성장과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가 문재인식 처방처럼 공무원 늘리고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올리는 방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공공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에 나섰던 독일과 영국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지적할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신문상의 보장은커녕 임금 격차가 엄청나고 인간적 차별도 있는 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가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럼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까요? 물론 기업도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정규직의 무한대적 보호장벽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무릇 세상 일이 그렇듯이 나라든 기업이든 어떻게 좋은 시절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시절에는 고용도 늘리고 임금도 높게 주지만 나쁜 시절에는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고 임금도 낮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이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이고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복지를 확대하게 증세합시다. 그러나 반드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을 근간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연적으로 총세수가 늘어나도록 할 것. 둘째, 정부는 필사적으로 공공부문을 축소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민간을 활성화할 것. 셋째, 필연적으로 생기는 실업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생계를 최대한 책임지고 직업훈련을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복지체계를 짤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올려 할 일은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을 활성화하고 실업에 대한 안전망을 짜는 일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를 보면서 실망을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 성장이 답이라고, 그 중심에는 정부의 혁신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그 소신이 어디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필사적으로 공공부문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을 활성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그 소신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증명되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론자들이 이 정권에 가득할 때 김동연 부총리라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참으로 슬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어 문재인식 소득주도 성장의 물꼬가 터지면 결코 되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은 우리 젊은 세대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20대 국회의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